아무튼 이제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얼른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단 첫 번째, 네. 1번은 제 자기소개. 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대구 부동산 흐름.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정말로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 지표들 움직이는 거 보고 뒤늦게 진입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진입했는지, 아니면 진입이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주전생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번 강의의 핵심이에요.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못해요. 왜? 강의료가 일단 저렴하고 100명, 200명, 즉 규모의 경제,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자, 5만원이든 7만원이든 이렇게 받고 100명씩 받아버리면 7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벌어도 정작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앞으로 이 부동산 강의를 들을 때 과연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세요? 그런 건요. 여러분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하는 그 강사가, 저는요, 어디 투자를 했어요? 라고 계약서를 딱딱딱딱 해서 여러분들한테 증빙으로 보여준다 라는 거는 좀 다른 강의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계약한 물건들을 여러분들 보고 잡으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사고 나서 이미 호가 떴으니까요. 잡지 마세요. 잡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이 주준생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향후 어쨌든 간 주준생도 마찬가지로 신이 아니고,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법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년 후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근데 주준생은 2년 후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1년 후에 투자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몰빵하지 않아요. 일정한 투자금을 남겨놓고 이곳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큰 틀을 한번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딱 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우리가 1시간 정도 소통의 시간, 즉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세요. 1부는 제 강의고요. 부동산 강의고, 2부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소통의 시간 때 좀 내 사연을 좀 읽어줬으면 하는, 즉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그거를, 우리 지금 오픈 채팅방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딱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읽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리고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고 시간이 걸릴 만한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답변을 아마 빠르게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멤버십 질문해서 좀 해주시고, 실제 제 얼굴 보고 질문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 간결하고 이 정도만 딱 피드백 받으면 명확할 것 같다, 이 정도만 딱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텐인텐님 반갑습니다. 비자님 반갑고요. 진희님 반갑습니다. 한유님 반갑습니다. 이 편한 세상님 반갑습니다. 자, 미즈노님 반갑습니다. 마디빌더님 반갑습니다. 자, 미즈노님께서는 지금 1주택자이신가요? 다 정리하셨고 이제 1주택만 남으셨나요, 혹시? 그거 한번 제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자, 뉴스 하고 가겠습니다. 자, 종부세수, 종부세로 걷는 세수. 2조 원 이상 줄어들 듯 더 커지는 세수 펑크라고 합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 18.6% 내린 데다 공정비율 80%로 안 올려. 올해 세입 예산 5조 7천억, 실질적으로 4조 원 후반 관측.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세금을 어디에 썼길래 계속 종부세가 부족할 만큼 세금을 거둡니까? 도대체 국가 예산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종부세는요, 부가적인 거예요.
종부세는 국가 예산을 채우는 게, 국가를 채우는 게 말이 됩니까? 종부세는요, 네?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종부세는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규제라고요. 규제인데 이 종부세 수가 부족해가지고 세수가 펑크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여러분, 전 정권 생각해보세요. 네. 자꾸 정치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네. 자꾸 정치적 이념을 갖다 대면 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시장 경제만 바라보자고요. 자, 돌아가 봅시다. 얼마큼, 네? 무슨 사업을 도대체 정부 사업을 늘려놨길래, 네? 종부세를 계속 걷냐고요. 즉, 이 말이 뭐다? 여러분, 종부 세수가 부족하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전 정권이 종부세를 일부러 걷었다는 말이에요. 부동산 세금을 여러분 일부러 걷었다고요. 왜? 사업을 하니까. 뭔 사업이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죄송합니다. 아유, 흥분해서 말이 꼬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네. 도대체 대한민국 예산, 천문학적 예산, 어디다 허투루 썼습니까? 네. 북한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국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세요? 네? 저게 원래 한미연합훈련 안 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마찬가지로. 네? 전 정권 생기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했다고요. 연합훈련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또 뭐 안 했습니까? 수많은 걸 안 했고요. 수많은 걸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태양광 보조금 여러분. 엄청 퍼졌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에서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단체, 시민단체. 여러분, 정부 산하에 얼마나 수많은 조직들이 생겨났는지 아세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퍼주니까 세금이 빵꾸 나는 겁니다. 네. 교통방송 보세요. 교통방송에 정치방송 하잖아요. 네. 거기에 회당 출연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은 멈췄지만요. 네. 그 정도로 심각했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세금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여러분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예. 땡큐죠. 세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요. 집값 계속 올라가게 좀 만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공인중개사 전세가도 엄청 폭등했죠. 공인중개사 그 전세 중개에서 중개 수수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뭐다? 종소세. 예. 종소세 엄청나게 낸다 이거예요. 종소세.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다 날린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부세 2번 내봤습니다. 네. 저도 종부세 2번 내봤어요. 근데 종부세 내면서 제가 종부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전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집을 샀을 뿐인데 왜 제가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뭐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착취하는 세금인 거예요. 자,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세를 내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동차를 샀으니까 세금을 낸다. 이해됩니다. 자, 여러분, 톨게이트를 지나가요. 톨게이트 요금을 내죠. 세금처럼 생각하지만, 네. 이해돼요? 이해되죠. 왜? 톨게이트를 지나가서 고속도로는 편안하게, 네, 운전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내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걷는 중과세율입니다. 인위적으로 걷는 중과세율이요. 자, 지방의 1주택. 지방에요, 3주택만 있어도 종부세에 저촉된다. 종부세 세율이 중과받아요. 그 말이 뭐다? 전 정권에서 했던 행동들은요, 전부 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 공무원들이 어떻게 품위를 올렸겠습니까? 직장인분들 계시죠? 자, 공무원들이 어떻게 품위를 올렸을까요? 자, 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들, 예상 세수들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가만히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네, 그 규제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발표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재부랑 협의해서, 기재부에서요, 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수 전부 다 해서 국가 예산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타당하다, 걷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전 정권에서 했던 그런 부동산 규제들은요, 전부 다 목적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 걷기 싫었다, 네? 규제였다? 말이 됩니까? 그럼 왜 지금 세수가 펑크 나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인위적으로 거둔 거라면서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둔 게 아니라면서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둔 게 아닌데, 네. 왜 지금 그 세금이, 네, 이전으로 돌아갔다 해서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세금으로 가니까 세수가 펑크 나는 건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전에 부동산 규제들은요, 전부 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즉 저는 이런 걸 좀 비판하고 싶고요. 네. 정치적인 이념 전혀 없어요. 경제는요, 무조건적으로, 네,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경제 정책 잘못되었으면요,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임차인들이 전월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증가한 부담이, 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상승하고요. 결국은 매매가가 나중에 비싸져야 되는데 초단기간 만에 비싸지니까 여러분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꺾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집주인은요, 전세가 폭락해서 역전세 맞으면서 피해를 받고요. 자, 세입자는요, 내 전세금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또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이 이득을 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없고 무주택자는요, 완전 피해죠. 피해를 입은 거예요. 네. 왜? 어떤 피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전세가 폭락했다 떨어지니까 전세로 거주하기 힘드니까 월세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세를 내니까 피해 아닙니까? 또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집값이 10억 갔다가 7억 가니까 더 떨어질까? 또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못 사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다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바닥을 다지면서 시장 정상화가, 네,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장 정상화요. 앞으로 부동산은요, 점점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근데 그 정상화가 부동산 상승으로 단기간에 이어지지 않아요. 절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길게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금리는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요.